제곱과 거듭제곱은 1번 거듭제곱이 뭡니까? 계속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여러 번 곱한 거 말하는 건 거예요. 여기 설명하듯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돼 있는데 a가 n번 곱해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요 곱하는 그 숫자를 a를 밑이라 하고 여기 위에 지수 곱하는 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까지는요, 이 곱하는 수 지수 자리에다가 자연수만 써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곱한 걸 써왔는데, 근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야? 야, 그러면 2를 갖다가 두 번 곱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겠어? 2의 제곱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2를 세 번 곱한 거는 당연히 2를 세제곱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혹시 2를 2분의 1번 곱한 것도 있냐?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2를 2분의 1번 곱한 거 있겠어? 현서야? 2분의 1번 어떻게 곱하? 곱하다 말면 되나? 했더니 뭐 있겠지. 다만 얘를 몇 번 곱하면? 두 번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그 숫자는 그러면 우리가 루트 2라고 쓰던 그놈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의 생각들을 이제부터 해보자는 거.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자연수뿐만 아니라 자연수 말고 뭐 있죠? 그 다음 숫자의 체계는 정수 2를 마이너스 한 번 곱한다든가 2를 0번 곱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그 다음 숫자의 체계는 뭡니까? 유리수 2를 2분의 한 번 곱한다든가 2를 3분의 2번 곱한다든가 이런 표현도 가능한가? 그럼 확장해서 2를 루트 2번 곱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건가요. 자연수는 우리가 당연히 써왔는데 그럼 자연수에서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 내릴 때 a를 n번 곱한 숫자가 있고 a를 m번 곱한 숫자가 있는데 이때 이 n과 m은 뭘 때? 자연수일 때 우리가 지수 법칙 a를 n번 곱한 거를 갖다가요 몇 번 더 곱하면 m번 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었죠? a를 n번 곱한 숫자가 있는데 얘를 m번 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더해서 그냥 당연히 n번 곱했는데 m번 더 곱하면 몇 번 더 곱해진 겁니까? n 더하기 m번 곱해진 겁니다 하고 이건 자연스럽게 쓴 건 거고 그게 가능하면요 이거는 a의 n승을 m번 곱하면 a의 n승 곱하기 a의 n승 곱하기 a의 n승 이 짓을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고 m번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더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하는 걸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횟수를 m번이나 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건 뭔데요 했더니 우리는 같은 숫자를 더한 횟수를 곱하기로 표현하니까 n을 m번 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 그래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의 지수승은 그냥 곱해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던 거고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야 그럼 a 곱하기 b를 n번 곱한 건 얼만데 했더니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이렇게 된 게 n번 있는데 곱하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마치 순서는 상관없이 곱하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a를 몇 번 곱하면 되고 n번 b는 b끼리 몇 번 곱하면 돼? n번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a의 n승 b의 n승 이건 각각 n번씩 곱하는 것과 같네. 나누어진 어떤 숫자도 있는데 그러면 n번 곱해 이렇게 얘기하면 b분의 a를 여러 번 곱하는 건데 몇 번 곱하는 겁니까 했더니 n번 곱하는 거죠. a 역시 그럼 b끼리 몇 번 곱하고 n번이요 a끼리 몇 번 곱합니까? n번 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나눈 건 어떻게 돼? a의 m승에다가 a의 n승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했더니 그럼 나눈 거니까 곱한 횟수가 많으면 그냥 n번 곱한 거에서 n번 나누고 나면 약분하고 남은 것만 곱하면 되죠. 그럼 몇 번 남았는데 m 빼기 n번 남았어요. m하고 n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곱한 횟수와 나눈 횟수가 같으니까 1이죠. 근데 나눈 횟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분모에다가 쓰면 되죠. 남은 것만큼만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했습니까? 지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자연수에서 이제 확장해가지고 쓰려고 하시면 그게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수 법칙이요. 지수 법칙 써봐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써봅시다. 밑에서. 여기 나와있죠. 지수 법칙. 지수가 양의 정수, 자연수인 지수 법칙.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자연수 ML에 대해서 다음에 지수 법칙을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선생님 지금 순서도 똑같죠? 이게 순서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 무작위로 외우는 거는 자기한테 그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그 생각이 없는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무작위로 외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의 4제곱 하면 당연히 A의 4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냥 지수 법칙에 대해서 A의 세제곱 B 나누기는 곱하기 얘는 지수끼리 A 제곱 B의 6승분의 A의 제곱한 거요. 나눠주는 수가 많으면 우리는 그냥 분모에다가 적죠. 5번 A의 5번 5승요. 그럼 얘는 우린 주로 B분의 A의 5승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죠? 거듭 제곱근이란 거듭 제곱하기 전의 값을 말합니다. A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3 1학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겁니다. A의 제곱근이 뭡니까? 뜻이 뭐죠? 현빈이 뭡니까? 제곱해서 제곱하면 A가 되는 어떤 수요? X.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X가 어떤 수인데 그걸 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A가 된다는 건 거예요. 이건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죠. 이때 X의 값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A의 제곱근이라고요. 이 식에서 X의 값을 구한 걸 보고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누가 해인 누구의 값이 X 값이 A의 제곱근이라는 거고요. 저 2차 방정식의 해가 A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해는 어떻게 구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A 이렇게 우리가 구할 거죠. 그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A의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장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 문장을 식으로 바꾼 놈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값을 직접 구해놓은 놈으로 하겠죠. 맞나요? 이때 우린 루트 A를 보고는 뭐라고 하고요? 루트 A가 뭡니까 그러면?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숫자? 제곱하면 A가 되는 뭐를 보고? 양수를 보고 루트 A라고 쓰는 건 거고 마이너스 루트 A는 뭡니까 하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음수를 이렇게 표현한 건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A는 0보다 어떤 숫자라는 전제하에서 큰 숫자라는 전제하에서 표현해 봤던 건 거야. 맞죠? A가 0이면 A의 제곱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0밖에 없는 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아니까 이차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놈의 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누가 있는데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게 y는 a와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십시오 하면 우리가 얘를 또 뭐라고 생각해요? x 제곱은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 값이 모든 실수가 가능할 때 xy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있고요. 무수히 많고요.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가 되고 꼭지점은 몇 콤마 몇? 0,0이고요.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가 돼요. 이 해들이. 자 그런데 그때 y는 a와의 교점을 결국은 누구라고 한다? y는 a와의 교점. 그럼 a 값이 0보다 어떻게 되면 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때의 만나는 교점의 x의 좌표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a의 제곱근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근데 a 값이 만약에 뭐가 되면 0이 되면요. a가 0이 되면 만나는 교점이 0밖에 없겠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0이고요. 그 다음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교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x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요거를 그
그대로 옮겨가 볼게요. 이번에는 A의 제곱근이 아니고 A의 N제곱근입니다. N제곱근. 그러면 현수가 얘기해 봅시다. 말뜻이 뭘까요?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이 아니고 N제곱근이라고요. 제곱은 말 그대로 두 번 곱한다는 얘기고 N제곱은 N번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몇 번 곱하면? N제곱하면 N번 곱하면 뭐가 되는? A가 되는 어떤 수를 우리가 저렇게 부릅니다. A의 N제곱근이야 이렇게 부르죠. 그럼 식으로 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수를 몇 번 곱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저걸 식으로 나타내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요. 어순에 따라 가지고 네가 식으로 나타내는 거 엄청 중요해요. 어떤 수를 n번 곱했더니 그게 뭐가 되었고 a가 되었고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인데 n차 방정식인데 요 n차 방정식의 뭐를 해를 뭐라고 부른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놈의 해를 말한다. 근데 이 해를 우리가 구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 해는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지금부터 해볼 거냐면 첫 번째, 저 n이요. 일단은 2일 때까지 우리가 해봤으니까 n이 2 이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n이 2 이상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저 n이 만약에 뭐가 된다면 홀수가 된다면요.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요. 아까처럼요. y는 x의 n승이라고 하는 놈과 누구의 교점 정도라고 생각해 볼 거냐면 y는 a의 교점의 누구 좌표? 교점의 x 좌표를 내가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까처럼 y는 x의 n승이라고 하는 해들과 y는 a라고 하는 해의 교점을 찾고 그 교점의 x 좌표가 a의 n제곱근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럼 y는 x의 n승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저 n이 뭐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짝수부터 할까요? 짝수인 경우 해볼게요. 2부터 볼 거니까 짝수. 그럼 y는 x의 제곱은 어떤 식인데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 4가 되는 이런 점. 그럼 2분의 1일 때는 얼마? 4분의 1이죠. 제곱하게 되면 그래서 2분의 1일 때는 절반의 절반 정도 되는 값을 지나가는 이런 해들을 가진 놈이 y는 x의 제곱인 식이야. 그리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죠.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y는 x의 4제곱도 한번 그려볼게요. 별겁니까? 그냥 해를 구하는 거니까 0일 때는 0, 2분의 1일 때는 얘는 이 값을 한 번 더 제곱하면 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생겼던 놈을 한 번 더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6분의 1 더 아래쪽에 있겠죠. 여기. 그리고 1은 어차피 1,1은 무조건 지나가요. 그죠? 근데 2일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2일 때 4가 아니라 4, 4, 16. 그죠? 16 저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아래쪽에서 이 1,1이라고 하는 교점을 지나가지고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만날 거면서 더 아래쪽으로부터 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y는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그러면 6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y는 x의 6승한 거는 우리가 안 해봐도 더 아래쪽에서 얘를 지나가지고 요 놈을 교차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죠?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겁니다.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8제곱, 10제곱, 12제곱 이렇게 지수가 짝수가 되면 맞습니까? 그래서 짝수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나타낼게요. x의 n승이 있는데 y는 x의 n승인데 여기가 짝수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y는 a가 되는 거 하면 a 값이 양수일 때랑 똑같이 아까처럼 a 값이 0일 때랑
그 다음 A 값이 0보다 작을 때에 따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똑같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야? 만약에 A 값이 양수면요. 만다는 결정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x의 n제곱근이 몇 개 있다고 얘기해야겠어? 2개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 그 x의 값을 이제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했더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놈은 x의 제곱이 지금 a가 되는 걸 찾을 거라서 x의 값이 얼마입니까 할 때 우리가 뭐 루트 a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었잖아. 약속한 표현을 쓴 겁니다.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에 양수요, 음수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뭘 찾고 있으니까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요,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요. 그래서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요 이렇게 요게 작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럼 2번 곱하면 이거는요. 이 승근 A 요게 생략한 건 뭐야? A를 2를 생략해 놓은 겁니다. 얘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근호는 여기에 2를 생략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번 곱하면 A가 되는 양수요, n번 곱하면 A가 되는 음수요. 그리고 이 플러스는 당연히 생략하고 나타내어도 우리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예요. 0은 0이라고 표현할 거니까 고민할 게 없고 만나지 않는 놈에 대해서는 표현을 못하니까 이것도 고민할 게 아닙니다. 알겠죠? 첫 번째 x의 a의 n제곱 근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어떤 수를 몇 번 곱했는데 n번 곱했는데 어떤 수를 n번 곱했는데 뭐가 되는 걸 찾고 있고 a가 되는 걸 찾고 있고 이놈의 뭘 말한다? 배를 말한다. 그럼 너의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건 몇 차 방정식이다? n차 방정식이다. n차 방정식. 그러면 n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있습니까? n차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n개 존재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 4차 방정식의 해는 4개, 100차 방정식의 해는 100개 존재하는 건가요? 왜 n개 존재하는 겁니까? n차 방정식은 당연히 1차씩 몇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씩 n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씩 n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총 몇 개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n개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 x값 전부 다가 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야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 n개에는 뭐도 있고 실수인 것도 있고 또는 뭐인 것도 있습니다. 허수인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실수인 것도 있고 뭐도 있다고? 허수인 것도 있는데 실수인 것과 허수인 걸 모두 합해서 n개 존재한다고요. 반드시. 알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x의 플러스의 1의 세제곱죠. x의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얼마니까? 0이니까 x 플러스의 1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거는요. 했더니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이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매번 강조하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인수분해 하면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의 이놈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구한다. x의 값이 얼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했더니 루트 3i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건 유리수 범위에서는 안 된다는 건 거야. 그지? 그래서 무리수까지 써가면서 인수분해 해야 돼 이런 표현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해가 2개 생기는데 그 2개의 해는 허수였다는 건 거예요. 허수 2개가 생긴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어요. 그 중에 실수가 1개 있으면 나머지가 다 허수고 실수가 2개 있으면 나머지가 다 허수고 실수가 3개 있으면 나머지가 다 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곱근이라든가
4제곱근이라든가 6제곱근이라든가 8제곱근이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2차 방정식의 해, 4차 방정식의 해, 6차 방정식의 해, 8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꼴이지만 그 생김새가 항상 이렇게 생겨 있다고요. x의 제곱은 2입니다. x의 4제곱은 1입니다. x의 6제곱은 8입니다. 이렇게만 생겨 있다고요. 원래 4차 방정식은 x의 4제곱 플러스의 3x의 세제곱 플러스의 2x 플러스 뭐 이런 것도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머지 차수, 얘보다도 차수가 낮은 차수의 항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것만 지금 보게 된다고요. 뭐 할 때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구할 때는 x의 n승이 a입니다 라고 하는 방정식만 풀기 때문에 x의 n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이야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그놈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마치 포물선처럼 생겼다. 포물선은 아니지만 알겠죠? 아래로 볼록한 곡선으로 생겼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때 a 값이 양수면 몇 개 만나는 점이 2개 생길 거고 그러면 실제로 만나는 요 점이 x 값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수직선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실수로 가득 차 있죠.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둘은 실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만 너는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허수라는 겁니다. 알겠지? 두 번째요. 그럼 n이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홀수인 경우는 n이 홀수인 경우 어떻게 돼요? 했더니 1인 거면 당연히 y는 x 이렇게 적을 거니까 y는 x의 세제곱 이렇게 된 식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0일 때 얼마죠? 0이요. 1일 때 얼마입니까? 1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요. 2일 때는 8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8이 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돼요. 이렇게. 얘는 0에 가까울 때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세제곱의 수가 2분의 1의 세제곱만 하더라도 뭐가 돼요? 27분의 1이거든요. 그죠? 거의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가는 건가요? 그러면 y는 x의 5승 x고 더 아래쪽에서 붙어가지고 1,1 지나가면서 더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 거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더 아래쪽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x의 n승 중에 y는 x의 n승인데 요 n이 홀수잖아? 그럼 그 그래프를 그냥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원점을 지나가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0보다 작은 쪽은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다가 0보다 큰 쪽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 돼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생겨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야 그러면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어디서 만나? 뭐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죠. a 값이 0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죠. a 값이 0보다 작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죠. 얘는 한결같이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야 x의 n승이 a가 되는 그 x 값은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x 값 중에 만나는 점이 존재해서 그걸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값은 뭐라는 겁니까? 실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x의 n승이 a가 되는 것 중에서 실수인 것만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 실수인 것은 뭐라고 할 거고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거고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하나만 존재하겠네요. a 값이 0보다 크든 a 값이 0이든 a 값이 0보다 작든 하나만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 x의 제곱이 x의 6제곱이 뭐가 되는 걸 찾아라? 2가 되는 걸 찾아라. 2가 되는 걸 찾아라. 2가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 당연히 이놈이 2가 되는 해는 몇 개 존재하는데 2개 존재합니다. 얘는요 4개 존재합니다. 얘는요
6개 존재합니다. 그죠? 그럼 이놈의 해 중에서 실수인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하면 실수인 게 몇 개 있다고 얘는 2개 존재한다고요. 그게 누구죠? x의 값이 하나는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요. 얘는 몇 개 존재하는데 실수인 게 여전히 얘도 실수인 건 2개만 존재합니다. 얼만데? 플러스 중에 1개 존재하고요. 마이너스 중에 1개 존재합니다. 어떤 거? 4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요. 우린 2번 곱한 것도 2가 되는 걸 다 못 써가지고 기호로 쓰기로 했어. 4번 곱한 거는 더 못 쓰죠. 그래서 4번 곱하면 2가 되는 수 이렇게 기호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냥 6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는요. 당연히 이 숫자들보다 더 작겠죠. 2번 곱해서 2가 되는 수에는 1.414 같은 수가 있어요. 그죠? 1.4142 하면서 걔도 소수점 끝까지 가도 네가 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고? 무리수라고 불렀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불렀는데 6번 곱해가지고 2가 되는 수는 더 못 찾죠. 그죠? 얘도 당연히 무리수다. 소수점 자리가 끝이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건 무리야. 양수 중에도 있겠고 음수 중에도 있겠죠. 짝수번 곱해가지고 양수가 되는 수는 6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그냥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4번 곱했을 때 0이 되는 수는 당연히 0이죠. 그죠? 여기서 봅시다. 허수는 몇 개 있냐 이거예요. 허수는 이렇게 되면 허수는 얘는 몇 개 있죠? 1개 있죠. 얘는 몇 개 있죠? 2개 있겠죠. 얘는 몇 개 있죠? 얘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겠죠. 얘는 몇 개 있죠? 하면 틀리는 건 뭐야? 얘는 x를 4번 곱했는데 0이 되는 수 뭐 있어요?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했는데 0이 되는 거 얘도 0이거나 얘도 0이거나 얘도 0이거나 얘도 0인 거죠. 그냥 맞아요? 허수 중에는 있어 없어? 4번 곱해가지고 0이 되는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허수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치? 4번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봐. 실수 중에 4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없어요. 얘는 빵개 없어요. 빵개. 얘는 아까 몇 개였는데 이게 오히려 4개인 셈이야 지금. 맞아요? 서로 다른 x의 값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몇 개라고 해야겠어? 서로 다른 x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면 1개라고 대답해야겠죠. 그죠? 얘는요 몇 개 있어요? 실수는 0개 있어요. 허수는 몇 개 있습니까? 4개 존재하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뭐라고 할 거냐면 얘가 방정식으로 이렇게 던진다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질문하냐면 아까처럼 2의 4제곱근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의 n제곱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넌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려야 돼? 저게 무슨 말이지? n번 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거구나.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수가 있는데 4번 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거구나. 그 다음으로 절차는 뭡니까? 쟤는 해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근데 그 중에 넌 바로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고 왼쪽 그래프 내가 떠올리면 누가 되는데 아래로 블록하면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이런 곡선이 되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걸 찾는 거다? 2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건데 그때 만나는 점의 x의 값이 내가 원하는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만 찾아진다. 실수인 것만 찾아진다. 뭐라고 써야 된다 여기는 그러면 4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요. 얘도 4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인데 얘는 음수요. 앞에다가 또 4 이렇게 써놓지 말고 오라미 숫자 작게 왼쪽 위에다가 이게 정확하게 작게 위에다가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2의 4제곱근은 몇 개 있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4승근 2 이렇게 읽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4제곱근 2 이렇게 읽을 겁니다. 요거 2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2개랑 뭐 한 개 더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의 4제곱근 2랑 허수 몇 개가 더 있다고요? 2개가 더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너한테 명제로 물어봅니다. 2의 4제곱근은 4승근 2이다.
어떤 수가 2의 4제곱근 2면 가정 그 수는 4승근 2이다. 결론. 가정의 진리집합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가정의 진리집합은 몇 개 있습니까? 선생님 진리집합이 갑자기 뭐죠? 그 조건과 일치하는 집합. 2의 4제곱근은 몇 개 있다고 그랬어 아까?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수 2개랑 허수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의 진리집합에는 반드시 4개의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얘의 진리집합은 요놈 자신이니까 4승근 2에 한 개 있는 건 거야. 이 명제가 참이되려면 결론적으로 포함관계 성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성립할 수 있겠어 없겠어? 절대 없죠. 이미 너는 2의 4제곱근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한 개밖에 안 써있다. 무조건 그 말이야. 일단 몇 개 써있고 봐야 돼? 4개 써있고 봐야 되는 건 거야. 그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4승근 2는 2의 4제곱근 2다. 4제곱근 2다. 이거는 당연히 참이겠죠. 이거는 거짓이란 말인 건 거야. 알겠습니까? 딱 보자마자 거짓인 겁니다. 2의 4제곱근 4개 있어야지. 한 개만 써놓고 그럼 당연히 거짓이지 이거. 오케이? 이해하시죠? 3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수를 몇 번 곱했는데 3번 곱했는데 뭐가 되는? 3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걸 말한다. 기본적으로 몇 개 있다? 3개 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3개 있는데 바로 식으로 y는 x의 세제곱인 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그래프, 해로 다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되는데 근데 걔가 뭐가 되는 걸 찾는 거고 3이 되는 걸 찾는 거고 그때 만나는 점에 x의 좌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3번 곱하면 3이 되는 수라고 부를 거라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는 건 거고 그래프 바로 그리면서 x의 세제곱 그래프는 얘인데 걔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는 건 거다.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도 여기에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라고 할 거야. 여기에다가 자기가 마이너스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3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3번 곱하기 전에도 뭐였어? 어차피 음수였어요. 음수는 3번 곱해도 음수거든요.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이렇게요. 이거 자체가 음수인 건가요? 알겠죠? 이거 자체가 음의 실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3의 세제곱근은 3승근 3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라고요. 거짓. 알겠죠? 거꾸로 3승근 3은 3의 세제곱근이다. 거꾸로 얘기한 건 참이라고요. 맞습니까? 3의 세제곱근은 3승근 3이다가 거짓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나머지 두 개를 말 안 해서 그렇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3의 세제곱근이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네가 이 얘를 갖다가 대답하려고 했으면 이놈의 해를 다 구했어야 한다. 이놈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x의 세제곱 빼기 3은 0을 인수분해해가지고 찾아야죠.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데요? 그럼 3번 곱한 거 x의 세제곱 3번 곱하면 3이 되는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만약에 a의 세제곱이라고 치자. 이거 0.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되는데 x-의 a x의 제곱 플러스의 ax 플러스의 a제곱은 0. 그죠? 그럼 얘는 배가 누구 나옵니까? x는 a 또는 x의 제곱 플러스의 ax 플러스 a제곱이 0인 식.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너 못 푸니까 이거 그래프 써서 구하고 있겠지. 얼마분의 2a분의 마이너스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의 4ac 해가지고 풀고 있겠죠. 그럼 4a 제곱 해도 얼마? 여기에 마이너스의 3a 제곱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요? 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의 a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i 붙어야 될 거고 루트 3이고 a 이렇게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a가 뭔데요? 했더니 a는 뭡니까? 3번 곱하면 3이 되는 수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어? 3승근 3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걸 여기에다 쓰는 숫자라는 건가요? 2분의 마이너스의 3승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3 곱하기 3승근 3 한 거에 i 이런 숫자라는 건 거지. 이런 숫자까지를 네가 쓰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알기만 하라는 건 거야. 알겠죠? 허수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허수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이고. 아시겠죠? 요게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갑자기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지수가 뭔데요? 곱한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수 법칙 처음에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네가 뭘 할 건데 했더니 a의 n제곱근, a의 제곱근, a를 이번에는 n번 곱했더니 a가 되는 수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네 머릿속에 중3-1 할 때 쌤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 이거 그냥 이거 통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 대수 파트 하면서는 넌 이건 통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디까지?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까지를. 알겠죠? 10번 쓰라 그래도 10번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하세요. 나 이제 요약하자면 지금 우린 뭐 하고 있는지 대수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수 파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첫 단원이 뭡니까? 첫 단원의 이름이 지금 지수 파트입니다. 지수 법칙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얘가 다루는 게 지금 뭐냐면 A의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N제곱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A의 N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습니다. 어떤 식의 X의 N승은 A의 뭘 말한다? 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고 n이 뭐인 경우도 생각할 거야? 짝수인 경우도 생각할 겁니다. n이 홀수라면 yx의 n승이라고 하는 그래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a와 만나는 걸 찾는 거고 짝수일 때는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의 곡선이 y는 a와 만나는 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수인 경우는요 a 값이 누가 돼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a 값이 양수인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음수인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한테 누군가가 세제곱한 게 그러면 3이 되는 걸 찾아봐, 세제곱한 게 5제곱한 게 뭐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아봐 이런 질문을 던져도 너는 망설이지 않고 그 중에서 뭐인 거는 실수인 근, 실근이라고 하겠죠. 실수인 근은 어차피 한 개입니다. 그 한 개 어떻게 쓸 건데 하면 3번 곱하면 3이 되는 수요, 5번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요 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해 줘야 될 건 없다. 앞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네가 막 붙일 필요도 없다.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다 허수가 된다는 건가요? 실수인 것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프상에 보이는 건 실수인 것만 표현되는 겁니다. 알겠죠? 짝수인 걸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4번 곱했는데 3이 되는 숫자 얼마야? 6번 곱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우리는 3의 4제곱근 3의 4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얘가 3이 되는 걸 찾는다고? 그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때 x값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2개 있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4번 곱하면 3이 되는 수요라고 쓴 게 여기인데 4승근 3. 네가 인위적으로 한 개는 더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얘는 오히려 신경 써서 한 개 음수도 생각해줘야 돼. 마이너스의 4승근 3. 네가 억지로 이거 한 개 만들어내야 돼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2개 있겠지. 이렇게 억지로 네가 부호를 생각해서 떠올려서 둘 다 양수인 것 중에도 있고 음수인 것 중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도 물론 뭐인 것만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까? 4제곱근에는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4개 중에 실수인 근만 따지면 실근은 2개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허근이 된다는 건 거예요.
6번 곱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굳이 쓰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6승근 마이너스 2라고 쓰겠지만 이런 놈은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요. 실수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수인 거는 몇 개 있어 하면 실수인 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없다. 실수인 거는 없다. 그럼 나머지 전부 다 뭐가 되는 건데? 헉은 6개만 있다는 건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상에서 뭔가 교점을 표현할 수 있다, 교점의 x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그 값이 나온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8의 세제곱은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숫자,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는 이놈의 실근을 다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x-의 2에 x의 제곱 플러스의 2x 플러스의 4는 0. 그러면 x는 2인 실근이 하나 존재하고요. 또는 이놈의 근은 뭡니까 했더니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의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했더니 3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누구입니까? 2도 있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도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셋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선생님 아까는 실수인 것만, 야 이거 언제 실수인 것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실수인 건 한 개 있다고 그랬지.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이 8의 세제곱근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제곱근이니까. 그죠? 8의 세제곱근이 뭔데요? 아니 x 세제곱은 8의 해.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 허수인 건 안 구해도 된다면서요. 아니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구하겠지. 근데 얘는 구하라 했잖아. 다 쓰래네. 8의 세제곱근을 모두 쓰래네. 그러면 쓰는 건 뭐야? 근데 만약에 얘가 그 중에서 실수인 것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만 쓴다고? 2요. 이것만 쓴다고요. 알겠죠? 실수인 것만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실수인 건 2 쓰지만 8의 세제곱근을 모두 쓰시오 하면 너는 셋 다 썼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16의 4제곱근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4제곱이 16이 되는 걸 찾는데 그럼 x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한 게 0이 되는 걸 찾는데 그러면 x제곱 빼기 2의 제곱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한 거는 0이 되는데 그럼 앞에 건 x 플러스의 2 x 마이너스의 2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의 4는 0인씩 하나 있는 거고 그럼 x는 마이너스의 2인해 하나 있고요. 또는 x는 2인해 하나 있고요. 또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x의 값을 뭐라고 쓸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i라고 쓰겠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 그래서 16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했으면 원래 이 4가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얼마입니까 하면 실수인 것만 쓰라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를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생각하는 건 필수라고요. x의 세제곱인 그래프가 있는데 y는 x의 세제곱 그 중에 8이 되는 것 그때 만나는 교점의 x의 좌표가 누굽니까? 2 이게 실수인 것만 표현이 되는 건가요? 원래 x의 4제곱한 게 16이 되는 것 그때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허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놓고 보는 거는 그냥 전부 다 실수로 나오겠네요. 네. 그럼 보기 3번은 10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요? 루트 10 대제곱근 3승근 27인데 그죠? 3번 곱하면 27이 되는 숫자는 3이라고 있잖아요. 3이라고 썼겠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는 우리가 3승근 마이너스 8 이렇게 쓰겠지만
그냥 간단히 쓸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 저렇게 쓰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하겠지. 81의 4제곱근은 원래 몇 개 존재하는데 4개 존재하는데 4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의 4제곱근 81이라고 쓰면 되지만 간단히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쓰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쓰겠죠. 4번 곱하면 81이 되는 숫자니까. 그러면 얘는 2개만 쓴 셈이야. 나머지 2개는 뭐라는 겁니까? 허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얘가 지금 실수인 것만 구하라고 해서 우리는 실수인 것만 구하고 있는 중.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3번 곱하면 8이 되는 수인데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보니까 8은 2를 3번 곱하는 숫자입니다. 어떤 수를 3번 곱했다가 3번 곱하기 전으로 되돌아가면 당연히 그 전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2라고 쓰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n승근인데 a에 n승 돼 있어. 아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구나? 뭐라고 쓰면 돼요? a라고 쓰면 되겠구나 하면 틀립니다. 틀려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 알겠죠?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인지 조금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쓴 건 뭐야? 4번 곱하면 16이 되는 숫자가 있는데 4번 곱하면 16이 되는 숫자는 16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4번 곱한 건 거거든요. 2를 4번 곱해도 돼? 마이너스 2를 4번 곱해도 돼. 맞지? 2를 4번 곱해도 돼? 마이너스 2를 4번 곱해도 16이거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 4번 곱하기 전의 수 2라고 쓸래? 4번 곱하기 전의 수 마이너스 2라고 쓸래? 뭐가 제대로 쓴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니면 둘 다 돼? 둘 다 돼? 하면 틀린 거야. 왜요? 우리는 연산의 순서라고 하는 게 엄연히 있는 겁니다. 2의 4제곱에 4제곱 근대에 있으면 뭘 먼저 한 거냐면 4제곱을 먼저 한 건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아니 4승근 2가 있는데 4제곱을 나중에 할 거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야지. 알겠죠? 2를 4번 먼저 곱하고 4번 곱하기 전 이렇게 쓴 건 거야. 오케이? 알겠죠? 순서상으로도 당연히 16이 먼저 있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를 4번 곱하는 게 먼저야.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는 게 먼저야. 그럼 16이 된 건가요? 이미. 그리고 4번 곱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건 거야. 알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 2라고 대답했어야 돼.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수를 그대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2라고 쓰게 되는 셈이잖아? 그게 이 표현이라는 건 거야. 너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잖아. A가 양수일 때는 상관없어. A 쓰면 돼.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짝수번 곱했는데 A요 이렇게 쓰는 꼴이 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건가. 이 표현은 양수일 때는 맞지만 음수일 때는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넌 뭘 따져야 되냐면 여기 곱하고 있는 이 횟수가 짝수번인가? 그럼 부호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n승근 A의 n승을 A라고 항상 써도 될 때가 있어. 그건 뭘 때? n이 뭘 때는? 홀수일 때는 그래.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n번 곱하고 n번 곱하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 안에 있는 숫자 그대로 쓰면 돼.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3을 3번 곱했는데 다시 3번 곱하기 전으로 되돌리면 하면 그냥 안에 있는 숫자 쓰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인데 3번 곱하기 전은 얼마였을까요? 마이너스 3 이런 꼴이지. 근데 n승근의 a의 n승을 a라고 쓰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n이 짝수일 때는 그래요. n이 짝수일 때는 뭘 따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a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까지를 따지셔야 돼요.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a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n승근 a의 n승은요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a 부호를 바꿔서 네가 조작을 해야 돼.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n승근 a의 n승 이거 그냥 a라고 쓰면 좋을 텐데 a라고 써야 할 때가 있고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언제는요 a 값이 양수이고 a 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a 값이 뭐일 때는 음수이면서
n 값이 뭘 때는요? 짝수일 때는 주의해야 돼요. 홀수일 때는 아무 상관없어 이 말인 거예요. n이 짝수일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뭐 바꿔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5승이고 5번 곱하기 전은요 그냥 홀수일 때는 뭐 마이너스 2죠. 얘는 3의 4제곱인데 마이너스의 4제곱 하기 전 하면 요만큼이 얼마니까 3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여기 붙은 겁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 거듭 제곱근의 성질.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아까? 지수 법칙 당연히 기억해야 돼. 두 번째가 a의 n 제곱근 각각점이 세트로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듭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a 값이 0보다 커요. b 값도 0보다 큽니다. m과 n은 2 이상의 정수예요. m은 2보다 크거나 같고 n도 2보다 크거나 같고 정수예요. 그리고 첫 번째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자,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번 곱하면 b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건 거야.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지수 법칙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곱하기에서의 법칙은. 그래서 얘가 n승근 a 곱하기 n승근 b 한 거는 얘랑 같습니까? 얘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뭐랑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면 얘가 뭔지 몰라. 내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 좌변에 있는 걸 n번 곱하면 우변에 있는 걸 n번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거는 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등식은요, 왼쪽에 있는 걸 몇 번 곱하든 왼쪽에 있는 걸 n번 곱한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걸 n번 곱한 거나 당연히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그럼 n번 곱하라고 하면 어떻게 곱하는데요? 했더니 n번 곱하라고 하면 어떻게 곱하는데요? 순서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걸 몇 번 곱하시고 n번 곱하시고 뒤에 거를 몇 번 곱하셔도 n번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 곱한 게 얼마인데요? 했더니 이거 곱했더니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까 a라고 표현한다고요. 그죠? 이건 뭔데요? n승근 b를 n번 곱하면 b죠. 그죠? 그런다면 이런 표현이 됐네. 네가 지금 찾고 있는 어떤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ab야. 그죠? 어떤 수를 n번 곱하면 ab야. 그 수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n번 곱하기 전의 수요. 그렇게 대답하는 건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숫자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면 x를 n번 곱했더니 ab야. 그 x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x는요 n번 곱하면 ab가 되는 수인데요. 이렇게 쓴 건 거야. 그런다면 그럼 결론. 아까 n승근 a 곱하기 n승근 b라고 하는 거는 n승근 ab 하면 된다는 건 거네요. 네. 지수 법칙만 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했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요 3승근 2가 있고 3승근 뭐 5가 있으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하면 그냥 3번 곱하면 2가 되는 수, 3번 곱하면 5가 되는 수, 3번 곱하면 안에서 2와 5를 곱해 그냥. 얼마인데요? 3승근 얼마야? 12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건가요. 알겠죠? 알겠죠?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요. n승근 a를 n승근 b로 나눴더니 얘도 그러면 몇 번 곱하니까 얘를 n번 곱하면 그죠? 이거 어떻게 얘도 n번 곱하고요. n승근 a를 n번 곱할 거야. n승근 b를 n번 곱할 거야. 그럼 곱하면 얼마가 되는데 a가 되고요. 곱하면 얼마가 되는데 b가 돼요. n번 곱해서 b분의 a가 됐으니까 그럼 그 x는 얼마야 했더니 n번 곱하기 전의 수요 하면서 b분의 a요. 그렇게 쓸 거죠. 그래서 얘가 나누기도 그러면 n승근 a를 n승근 b로 나누면 n승근 안에서 b와 a를 나누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요. 그럼 n승근 a 곱하기 n승근 a 한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n승근 안에서 a와 a를 곱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이 안에서 n번 곱한다고요. n승근 a를 그러면 m번 곱하십시오라고 하면 이 짓을 m번 하면 되는 건 거고, 그럼 이 안에서도 a를 m번 곱하면 되는 건 거니까, 그럼 안에서 a를 m번 곱한 게 먼저고 나중에 n승근 이렇게 돼 있는 셈인 건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n승근 a를 몇 번 곱하라고 하면 m번 곱하라고 하면 n승근 안에서 a를 m번 곱하고 앉아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3승근 3을 5번 곱해봐 이렇게 하면 3승근 3의 5승역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건 거야. 그죠? 얼마인데 3승근 얼마? 이런 식인 건 거지. 그죠? 자, 그런데 3번 곱하면 3이 되는 수는요. 3번 곱하면 3이 되는 수잖아, 이거. 아니, 3번 곱하기 전 3승근 3의 3승은 얼마인데? 3이잖아. 근호 안쪽에 있는 숫자가 5번, 3번 곱한 게 차면 밖으로 한 번 나가는 건 거야. 그치? 이런 숫자는 주로 우리가 3은 한 번 밖으로 내보내고, 그럼 3이 몇 번 안에 남아 있어야 돼? 2번은 남아 있어야 돼. 그죠? 3번이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치? 12승근 2에 27승 이렇게 돼 있으면 12번 이 안에 차면 한 번 밖으로 나가는 건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가 몇 번 나갈 수 있어? 2번 나갈 수 있죠? 4는 밖으로 나가고, 그럼 12승근 안에 24번 나갔고 3번은 남아있는 건가요? 이렇게. 그럼 이걸 나중에 뭐라고 씁니까? 4 곱하기 12승근 8역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 거죠. 알겠습니까? A가 양수입니다. B도 양수예요. M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N도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N승근 A에다가 N승근 B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N승근이 얼마? A, B 안에서 곱하면 되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이번에는 분수꼴이야. n분의 b 얼마야 했더니 n승근 안에서 그러면 b와 a를 나누면 됩니다. 세 번째요. n승근 a를 그러면 n번 곱해하면 n승근 똑같은 것끼리 곱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안에서 a만 몇 번 곱해지겠네? n번 곱해지겠네요. 네 번째요. m승근에 n승근의 a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얘를 몇 번 곱하면 m번 곱하면 얘도 m번 곱한 거랑 같아요. m승근을 m번 곱하면 그 안에 있는 거하고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n승근 a가 됐겠네요. 누구는요? x의 m승은요. 그렇죠. 자, 얘를 또 몇 번 곱했어요? n번 곱했어요. 그럼 얘를 n번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또 그 안에 있는 숫자 a가 됐겠네요. 얘는 뭐가 됐고요? m승에 n승에 있으니까 얼마? mn승이 되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mn번 곱하기 전의 수가 누굽니까? x가 얼마예요? 라고 질문하면 n번 곱하기 전의 수인데요. 누구를요? a를요. 결론 m승근에 n승근의 a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n승근의 a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거예요. 얘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3번 곱하면 2번 곱하면 2가 되는 수는요. 3번 곱한 거에다가 2번 더 곱해야 되는 거니까 총 몇 번 곱해야 되는 거야? 6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입니다. 이 말인 거지. 알겠죠? 아시겠죠? 이거를 그러면 3번 곱하고 2번 곱하면 2가 되는 수가 아니고 2번 곱하고 3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뭐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얘를 n승근에 m승근에 a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 정도는 똑같은 건 거야. 알겠죠? 다섯 번째요. np승근 a의 np승은 뭡니까? 이제 하나씩 계속 똑같잖아. 이걸 몇 번 곱하면 np번 곱하면 이걸 몇 번 곱한 거랑 np번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럼 현서 좌변은 누가 남고 a의 np승이 남고 우변은 누가 남습니까? x의 np승이 남죠. 근데 이거 p승 p승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a의 m승하고 x의 n승하고가 같다는 얘기네. 맞죠? 그 말은 x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n번 곱하기 전의 수인데요. 그죠? n번 곱하기 전의 수인데요. a의 m승을 그럼 얘랑 누가 같다는 거야? np승근 a의 mp승 한 거나 n승근 a의 m승 한 거나 자 요거는 x입니다 라고 시작했고 그죠? x는 얘입니다 라고 끝났으니까 맞아요? 얘는 얘입니다 라고 끝난 셈인 거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6승근 2의 4승 이런 거는 이거 3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2 마치 약분하면서 3승근 2의 2승이랑 같아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 얼마인데요? 그러면 3승근 4승 이렇게 마무리 짓겠죠. 이렇게 이거를 끊임없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얘기하지만 빨리 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미가 있었습니까? 빨리 한 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할 때 정확하게 해야 그게 바르게 자리 잡고 바르게 자리 잡은 거는 시간이 지나서 떠올려 보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데 반복해가지고 네 머릿속에 익힌 거는요 진짜 금방 날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지금 첫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면 너네한테 지금 쌤이 예습을 먼저 한번 해보고 오라 그랬지. 근데 그 중에 아무도 밑에 이게 이렇게 다 설명되어 있었을 텐데 이걸 같이 따라 해본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참여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참여됩니다. 그 밑에 증명 다 있었을 거거든. 근데 거기를 너네는 어떻게 하냐면 싹 넘어가 버리지. 이런 게 있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저 밑에 어디 보러 가냐면 보기로 바로 가는 겁니다. 보기로 가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보기로 바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걸 이러고 있다니까 보기 밑에 풀이가 있거든. 4승근 3 곱하기 4승근 3의 3승 이렇게 있는데 이건 4승근 3의 4승 하는 거고 이게 같으면 4 이게 그 말이야? 그걸 마치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왜 이해한 건 거야? 이거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풉니다. 얘를 얘가 보여주고 있는데 맞지? 그 중에 한 개만 딱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숫자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걸 갖다가 그래서 이 말이 맞다는 말이 뭐네 이렇게 거꾸로 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나중에 이해도가 낮아지는 거야. 처음에 힘들게 마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갖고 머리 싸매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갑자기 지금 이거 뭐 한 거지? 이걸 잡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저에.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첫 번째 파트의 전부야. 지금까지 쌤이 얘기한 거 딱 세 덩어리. 지수법칙 우리가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이거 중학교 언제 나오는 겁니까? 1학년 때 나오는 거. 1학년 때. 이거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 덩어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A의 N제곱근을 쌤이 이거 뭐 보고 했어? 아니잖아. 그죠? 뭘 보고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 이거 당연한 논리로 내가 한 건 거거든. 지수 법칙을 안다면 n번 곱하면 같아져야지. n번 곱하면 같아져야지. 이렇게 한 건 거야 그냥. 그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1번이에요. 그걸 한 이후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네가 이거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내가 이제 한번 내가 증명해봐야지.
쌤도 한 2위 무렵에 그 공부를 할 때는 1번 증명하는 거 쭉 봤는데 이게 이 말인가? 내가 한 걸 옆에 다시 확인해보고 맞네? 그러면 1번을 해보고 2번을 다시 연습해. 1번하고 2번 해. 그 다음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 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 해. 그럼 내가 총 몇 번 한 거야? 15번 한 거야. 이 5개를 내가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5가지의 성질을 해본다 하더라도 나는 한 15번 정도를 연습한다고요. 너네 무렵에 내가 공부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1번 써보고 1번, 2번 써보고 1번, 2번, 3번 써보고 1번, 2번, 3번, 4번 써보고 그러면 내가 1번을 까먹겠냐?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이건 1번으로부터 파생된 건 거거든. 그 성질들이 전부 다. 그치?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갖다가 너네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이 중학교 시절에 그걸 할 수 있으면 진짜 이거지. 알겠죠? 쌤이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죠? 쌤이 가장 후회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시간이 돼 안 돼?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한 2년 더 공부했으면 내가 제일 잘할 수도 있었겠지. 그 시간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럼 너네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시간을 중학교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유 있게 공부하는 거는. 알겠죠? 근데 안 하면 뭐 어떻게 뭐 여유가 있든 없든 안 해버렸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예제들을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 한 다음에 스타트업도 사셨죠? 스타트업.